K방산 주역들을 모시고 나눌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폴란드는 왜 우리 무기를 사가는 걸까입니다. 왜 사갔는지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무기를 사갔는지 각자 그 K 무기를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 K방산의 어떻게 보면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K9 자주포는 세계 8개국에 정확히 약 1,200여 대 이상 이미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그런 글로벌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제품을 또 사갔던 그 폴란드를 비롯해서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같은 유럽 국가하고요. 그리고 인도, 이집트, 호주 같은 그 모든 대륙에 걸쳐서 저희 K9 자주포가 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성능적으로는 그 K9 자주포는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기동성, 생존성을 갖춘 글로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기술로 10여 년간 개발한 그야말로 정말 K방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주포가 그럼 70% 수출되면 이제 우리가 세계 막 나가면 이거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만약에 부대를 가신다면 죄송합니다. 부대를 네. 가신다면 볼 수 있겠죠. K방산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이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의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자, K9 이야기 다 끝났으면 저희 이제 현대로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K2 전차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그 K2 흑표 전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70km 이상의 민첩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거리 2.5km 이상의 장거리 표적에 대해서도 우수한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평가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 육군뿐만 아니라 저희 오만, 노르웨이 그리고 폴란드 등 해외 현지에서 실시한 그 기동 및 사격 시험을 통해서 이미 그 세계로부터도 인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전차라고 하는 무기 체계는 이제 오늘날 이제 지상전의 왕자라고도 불립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이 장착돼 있고, 네, 그다음에 수중 도하도 또 가능하고요. 네. 예. 이 외에도 또 뭐 화생방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술적 대처가 가능한 그러한 또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 K9 자주포 얼마나 수출됐습니까? 저희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200여 대 이상이 계약이 되었고 지금까지 48대가 납품이 되었고요. 나머지 잔여 물량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에 있습니다. 폴란드가 원래는 자주포가 있어요. 150의 자주포가 영국의 AS90에다가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한 차체를 이제 결합한 걸 썼는데 크라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쏘다 보니까 하체가 너무 부실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뭐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K9 차체가 먼저 폴란드로 수출됐죠. 그리고 이게 수출돼서 이 포를 얹으니까 너무 이제 잘 맞는 거예요. 한번 쏠 때마다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K9 자주포 차체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 K2가 얼마나 수출이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K2 전차 폴란드로 수출하기 위한 계약이 작년 8월에 이제 체결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4개월 만에 작년 12월에 저희가 10대를 폴란드 군에 이제 인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순차적으로 총 28대가 폴란드 군으로 납품이 됐거나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폴란드 군에 인도가 될 예정이고. 작년 2월 24일이죠. 우러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통해서 벌써 만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 우러 전쟁 양상을 보면 전차 무용론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소형 드론이나 무인기 등이 이제 러시아 전차들을 파괴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영상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미래전, 이제 지금의 현대전에서도 정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이 되는 폴란드형 K2 전차에는 다양한 최첨단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드론이나 이런 무인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대드론 방어 체계가 전차에도 탑재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승무원 인원을 좀 줄여 나가면서 유무인 복합 체계, 이제 멈티라고 하는데 이제 맨드, 언맨드 티밍.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의 가장 선도적인 플랫폼 체계가 되는 것이 바로 전차가 되지 않을까. 아마 우리 현대로템에서도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기술진흥연구소 그리고 국방과학
기술연구소하고 같이 지금 저희가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수출이 됐으면 폴란드는 K방산의 큰손 VVIP라고 해도 되겠죠? VVVIP죠. 이게 뭐 수주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 보도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대당 가격이 얼마냐? 이게 되게 상당히 궁금해요. 수주 규모 1000대면은 대당 거 아닙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예, 보실 예,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예. 무기 체계 자체만 수출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무기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물자들, 지원 요소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그 장비 한 대 가격이 나누기 해가지고 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 좀 오류가 있을 것 같아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가격을 못 올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출된 국가가 워낙 많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 뭐 이윤을 위해서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그런 거 같습니다. 같아요. K9은 얼마였죠? 대당? 이게 원래 이게 호주에는 정도 돼야 된대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뭐 대략 추산해본 한 복 정도 대당? 이게 그게 돼야 되는데 마진율이 해외 수출의 10%죠. 왜냐하면 이제 호주는 절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공장 짓고 막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한 대당. 이게 국가마다 요구하는 요구 사항도 다르고 사업 형태도 다르다 보니까 뭐 다양한 모델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의 단가로 저희가 이걸 규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K2 전차는 이제 외신 보도나 이런 걸 쭉 봤을 때는 이 가성비가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우리 무기체가 더 이상 싸고 좋은 무기라 나는 이런 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중만큼 성능 발휘하는 이런 무기가 돼야죠. 근데 폴란드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독일과 붙어 있지 않나요? 독일이 사실은 세계 최대 전차 부대라는 얘기도 있듯이 무기 강국인데 왜 독일 무기를 선택하지 않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선택했느냐. 사실 저는 그 계약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먼저 하나의 우리 박신영 팀장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었는지 좀 풀어주시죠. 2014년부터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절대 납기에 대한 어떤 지체나 그 이행에 있어서의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이 얘기는 폴란드와 한화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 간에 깊은 신뢰관계가 이미 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K9이라는 제품의 우수성, 장점, 그 독일 제품 대비 장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미 그 다양한 수출 실적으로 쌓은 또 신뢰성 그리고 우리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특수성 때문에 한국 군도 1000대 이상의 자주포를 운용을 하면서 30년 이상 쌓아온 어떤 운용성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경쟁력으로 크게 작용을 했고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폴란드가 한국 K9 자주포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독일이 신뢰도가 꽝인 거예요. 독일이. 왜냐면 무기를 크라브란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급하게 막 공유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독일이 무기 주겠다고 했어요. 독일에 갔죠. 폴란드 14단이 갔는데 장비가 있긴 있는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부품이 없어요. 부품. 복지를 한답시고 해가지고 국방비 줄여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정말 약속을 짓고 싶은데 말을 했는데 실제로 독일도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폴란드 14단이 한국에 딱 오니까 이거 뭐 공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차를 만들고 로봇팔이 뭐 레이저가 레이저로 깎는 거 맞죠? 예,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랫동안 이런 자주포를 생산하고 그런 이제 그 차체를 만든 기술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죠. 바로 이제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하는 계약 이행 방식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이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같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이 무기 체계를 제공해 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기술들을 이전해 주고 또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더 해주겠다는 거죠. 자, K2도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뭐 작년에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보실 수가 있지만 저희 현대로템도 2017년부터 여러 가지 채널과 방식으로 다양하게 저희 K2 전차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폴란드 수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 폴란드 초청을 해서 K2 전차 실제 훈련 모습도 참관을 하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작 현장도 실제 보면서 K2 전차의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키고 신뢰성도 같이 가지게끔 그렇게 했던 게 좀 주의하지 않았나. 특히 그 2022년 초에 저희 노르웨이에서는 K2 전차 현지 시험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평가 결과가 경쟁사 제품인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대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대등한 그런 그 성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그
폴란드가 K2 전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촉박한 납기 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촉박한 납기 일정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공장과 그다음에 본사 상당히 열심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가 불가능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수출 협상 과정에서도 힘든 과정이 많았을 것 같은데 수출 최전선에 지금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되게 힘든 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방산 사업이라는 게 사실 처음 계약 협상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기간이 정말 짧게 몇 년에서 저희 10년 이상 걸리는 게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몇 달 안에 협상과 계약을 다 이뤄내야 됐기 때문에 저희 협상팀 같은 경우는 협상 초기부터 폴란드에 파견을 나가서 계약을 할 때까지 한국을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폴란드와 협상을 하면서 또 새벽에는 또 한국 본사와 이런 협상을 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을 잠을 거의 못 자가면서 협상을 했다고 알고 있고, 요걸 주도했던 저희 오모 팀장님께서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검은 머리로 가셨는데 거의 흰 머리로 돌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현장의 그 힘든 부분을 옆에서 바로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규환 팀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이렇게 힘들게 수출 계약을 맺고 나서 사실 초도 물량 납품까지가 얼마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출하식이 10월에 열렸었는데 그 현장에 혹시 가셨었나요? 네, 저 네. 같은 경우는 그 출하식 전체 행사를 직접 준비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너무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는 초도 물량이 24문이 한 번에 나가다 보니까 20여 년 가까이 수출 사업을 하면서도 초도 물량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큰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계약 협상만큼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 3주 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저희 팀 전체가 역시나 밤낮 없이 좀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행사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 스크린이라던가 무대라던가 좋은 부분을 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창원으로 공수를 해왔던 기억도 있고요. 행사 당일에서는 그 K9이 24문이 저희 사업장에 이제 도열해 있는 이런 모습과 또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을 퍼레이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또 총사령관님 와주셨고, 또 방사청이나 국가연이나 또 경남도지사님도 와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귀빈들 앞에서 이런 저희 장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같은 날 현대로템 또 K2 출고 행사도 열렸죠. 예, 저도 박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그 행사 주관해서 준비하는 역할을 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박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네.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갔다가 저희 공장으로 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같이 서로 소통도 좀 하고 했었는데, 오늘에야 그때 통화하신 분이 박 팀장님이었다는 네, 거죠. 오늘 뵀습니다. 예. 아, 오늘 처음 만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K2 전차는 해외 실적이 있었던 K9 자주포와는 달리 사상 첫 해외 수출을 네네. 기념하기 위한 출고 행사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멋지게 좀 연출하고 또 기록하고 할 수 있을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 일정이 수시로 막 변경이 되고, 행사 임박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폴란드 주요 핵심 인사께서 또 변경되는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K2 전차가 수출되는 그 역사적인 그 출고식 현장에서 다들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그 꽃가루가 날리는 창원 공장에서 저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직까지도 가슴 벅찬 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신속 납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K2와 K9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 이후는 5달 만이고 1차 실행 계약 이후는 넉 달 만에 간 거죠. 사실 이게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맞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수출 사업 계속하면서 어떻게 노하우로 쌓아왔던 부분은 그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좀 하고 있는데, 고객이 짧은 납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정부의 도움도 굉장히 컸고 저희 임직원들이 정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때에 맞춰서 납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또 2차 물량 나갈 때는 그 기존의 납기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서 이렇게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총알 배송이 가능하신 거죠? 네, 저희는 사실 그 계약 체결 이전부터 미리 어느 팀이 업무 부하가 가중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부하가 가중되는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도 좀 재배치를 하고,
프로세스도 좀 개선을 하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국방부, 육군, 방위사업청, 국가연, 기품원 등등 해서 그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부 조직들을 그 하나의 그 워킹 그룹 내에 포함을 해서 유기적인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 K2라는 그 워킹 그룹을 통해서 행정 절차 그리고 그 어떤 의사결정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었고요. 신속한 품질 검사를 또 저희가 협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빠르게 폴란드로 넘어간 K2와 K9 12월에 인도 행사가 또 열렸습니다. 근데 또 항구에는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왔다고 해요. 혹시 그 현장에도 참석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참석은 하지 못했고 나중에 사진과 이제 후기를 저희 사업 담당자들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인도하는 현장에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경우도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Bardzo często w takich sytuacjach, kiedy odbiera się jakąś przesyłkę, mówi się, że długo czekaliśmy na ten dzień. Za co ogromnie dziękuję panu premierowi. Słowami wyrazić można bardzo wiele, a papier zniesie wszystko. Dzisiaj przybiera już tak konkretną postać, materializuje się. 대통령께서 나와서 격려 그런 감사 인사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뿌듯하고 좀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계속 납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기 계약에 있어서 납기를 지킨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납품 방식이 그러니까 해상 운송을 할 거냐 아니면 공중 운송을 할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뭐 자주포나 전차 그다음에 이런 무기 체계들은 어떤 폭발의 위험이라든가 또는 이런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선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 운송보다 선박 운송은 납기 준수를 하는 데 있어서 딜리버리 되는 기간이 이제 장기간 걸릴 수밖에 없고 K9 자주포나 K2 전차도 이제 미 국무부의 EL 그러니까 엑스포트 라이센스라고 하는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우방인 미국의 관련 기술들이 우리 전차나 자주포에도 기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또 미 국무부의 EL 승인을 받는 절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그런 우발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납기 준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나. 약속의 민족이다. 로켓 배송까지 한다. 그렇죠. 신뢰의 민족. 신뢰의 민족. 약속의 민족.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업체 관계자분들 많은 노력과 그런 신뢰성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게 뭐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예. 우리 김 팀장님은 그 현지 실사격 현장에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네. 그때는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네, 폴란드 군 승무원이 진행하는 실제 첫 번째 사격이었고 그 폴란드 군 승무원은 아직까지는 그 우리 K2 전차의 숙달이 좀 덜 된 상태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폴란드 군 승무원이 사격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컸는데요. 나중에는 폴란드 대통령께서 직접 참관을 하신다라고 해서 그 부담은 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지만 실제 사격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K2 전차 막 차례대로 다양한 표적들을 명중을 시킬 수 있었고 폴란드 두다 대통령부터 현장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K2 전차의 우수한 명중률에 대해서 크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폴란드 실제 그 사격이 저희 국내에서는 지형적인 여건상 2km 이상의 표적의 사격을 하기가 상당히 좀 제한이 되고 그쪽 현지에서는 2.7km까지 장거리 표적에 대한 사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부담스러웠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그 K2 전차의 우수한 명중률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2.7km 장거리 표적의 명중을 딱 한 순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엑셀런트. 엄지척 했다고 하는데 엄지척. 네. 그거 보셨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때는 진짜 감개무량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7km 사격이 공식적으로 처음 진행했던 사격이기 때문에 내심 조마조마했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K2 석표 전차 우수한 명중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가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박신영 팀장님은 혹시 현지 실사격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현지 실사격 현장에는 없었는데요. 사실 이제 사전 준비하는 기간에 똑같이 저희도 현대 로템처럼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다양한 국가에서 쓰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이 보유한 탄을
K9 자주포에서 운용하기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수출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탄 호환성 입증 시험 같은 것들을 당연히 사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같은 경우는 또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쏜 적이 없는 그 폴란드 탄을 가지고 현지에서 호환성 시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을 크게 안고 임직원들이 갔다라고 들었고,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았고 폴란드 측에서도 굉장히 찬사 많이 받았다고 들어서 또 한 번 저희가 다른 탄으로도 이런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